검찰 수사에 대한 항변이겠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급적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해달라. 정치 검찰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겠죠. 비유적인 표현의 강도도 한층 거세졌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이후에 이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인다는 이 발언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가정적인 질문이라 답을 드리긴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렇게 얘기한 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신년 회견에서는 대통령실에 대한 메시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통령과 야당 대표 사이의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에 복원해 협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대통령실의 반응 시큰둥합니다. 언제든 회담은 열려 있다면서 국회를 포함한 여러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속마음은 여당에서 대신 말해준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연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뭐 도둑 무능한데 도둑은 누가 도둑입니까 도대체? 내가 속으로 작게 외쳤어요. 반사 이렇게 했어요.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 1대1로 만나자는 아마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 기히 이 대통령실에서 만날 계획이 없다는 걸로 누차례 말씀해 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그 사법적인 문제부터 다 처리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본인의 이 사법 처리 수순에 대한 어떤 방탄 내지는 주의 돌리기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이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사안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 사의 수용 여부입니다. 나 전 의원의 사의를 수용하자니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것을 용인하는 듯하고 반려하자니 출마하지 말라는 뜻으로 비칠 수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해도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나 전 의원이 먼저 결단했습니다.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건데요. 문자 메시지로 부족하다면 공식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부담을 결국 대통령실에 넘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 전 의원은 이 말을 마지막으로 자맹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어느 것이 윤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더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 물어보시면 어떨까. 사의 표명하시고 어떤 답변을 받으시나요? 네. 예, 아직 답변 못 받았어요. 자, 요 정도 하죠. 요 정도 이제. 하지만 자맹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네요. 어제 측근들과 회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치인이니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하겠지만 출마로 이미 마음이 기울었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 의원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 당권주자 가운데서도 특히나 김기현 의원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휴대전화 메모가 포착됐어요. 나경원 미팅, 가로 열고 전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누가 먼저 접촉을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김기현 의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선 열심히 취재 활동을 하시는 기자분의 그
뜨거운 열정의 경의를 표하고요.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은 제가 나경원 대표와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희 계획을, 저희 해야 될 숙제를 써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물밑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인 것 같네요. 김기현 의원은 어퍼컷 세리머니까지 하면서 윤심머리를 한 적 없다는 말을 무색하게 하기도 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윤심머리를 한 적이 없으니까 윤심머리 한 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이날 윤심머리를 안 한다던 김기현 의원, 이렇게 지지자들 앞에서 먼저 큰절을 했습니다. 뒤에 안철수 의원 지지자들의 손팻말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어퍼컷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자, 이 세레머니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적인 액션이었죠. 선거운동 때 인기를 끌면서 인수위원회 해단식 때도, 그리고 올해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신년 인사회 때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만나겠다며 우군 확보에 나선 김기현 의원의 움직임에 경쟁자 안철수 의원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역구가 경기의 분당인 안 의원, 한강을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며 수도권 대표론을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지역구가 영남인 것을 겨냥한 거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원에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이래 한강을 지배하는 자가 한반도를 지배한다고. 저는 그 진리가 맞다고 봅니다. 김기현 의원이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과의 김장 연대로 지지율이 오른 것을 견제하는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의 김영호 의원은요, 사실상 바지 사장 아니냐라고 했고요.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김장 연대의 배추가 누구고 양념이 누구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지율 때문에 답답하니까 말들이 나온다 일축했습니다. 때 아닌 토착 외구 논란도 벌어졌는데요. 김기현 의원이 한국 축구 대표팀의 감독을 뽑는데 일본 의견 30%를 왜 반영하느냐, 당원 100% 투표가 맞다고 말한 것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지지층이 일본 국민이냐면서 토착 외구 세계관이라고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를 두고도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이른바 친이준석계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향해서 엄마 카드로 정치하는 이준석 키즈라며 내가 무서워 청년위원회 안 나오냐라고 비판했는데요. 일반 최고위원에 도전하기로 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청년 호소인 그만하고 다른 청년들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반 최고위원으로 나오라고 맞받았습니다. 지켜보던 이준석 전 대표, 진짜 재밌는 사람 하나가 코미디 빅리그를 만들고 있다고 장해찬 이사장을 겨냥했습니다. 여야 모두 당내 이슈로 시끄러운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2차 가해를 가한 게 다름 아닌 국가다라는 생존자의 발언에 공청회장은 숙연해졌는데요. 손효정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영이는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이루고자 방학 때마다 12시간씩 알바를 하며 알바비를 받는 날에는 시골 할아버지 용돈부터 챙기던 아이였습니다. 엄마는 먼저 떠난 아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들은 키가 엄마보다 커지면서 자기가 엄마를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해하지 말라고, 엄마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밀리고 밀리던 인파에 약혼녀를 잃은 예비 신랑은 그래도 살아남자 당부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부상자 및 생존자가 여럿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구조 당국의 부실 대응과 모질기만 했던 정치권의 2차 가해 발언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구급차의 블랙박스도 이미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빠가 어떤 사고를 당한 건지, 어떤 응급 조치를 받은 건지 이제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 저에게 2차 가해는 장관, 총리, 국회의원들의 말이었습니다. 참사 후 행안부 장관의 첫 브리핑을 보며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극의 현장을 목격한 이태원 상인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이들하고 그날부터서 계속 40까지 그 자리에서 같이 잤습니다. 이태원 상인들 다 죽었습니다. 지금 뭐 사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유족과 생존자들이 바랐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국정조사 특위. 여야 위원들은 뒤늦게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또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철저한 조사가 되지 못했던 점 정말 아쉽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비록 미처 꽃피우지 못한 희생자들의 꿈을 떠올리면서 흐느끼고 또 흐느낀 생존자와 유가족들. 진상규명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이들의 호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